그럼 어떻게 휴식을 잘 취했어요? 너무 많이 취하신 거 아니겠죠? 네. 자, 우리 계속 이어서 우리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상호의 개념하고 입법 예하고 그다음에 상호 등기에 대해서 봤는데 지금을 이제 보야 할 이 마이크가 상당히 이게 불편하네요. 핀 마이크가 돼가지고 이게 몸에 좀 위에 차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상호권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상호를 사용할 권리죠. 상호권, 상호를 사용할 권리, 상호권인데 중요합니다. 상호 사용권, 상호 전용권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호를 우리가 아까 사용할 수 있는 선정할 때는 자유예요. 그럼 선정과 더불어 이 상호를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상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상호를 내가 누구의 그 제재나 어떻게 해요? 누구의 제재를 안 받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사용권. 얘도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나만 사용할 수 있다. 우리 뭐 대통령도 전용 비행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용기. 그러면 뭐 나만 출연한다. 뭐 전속 계약. 뭐 이렇게 전용적으로 나만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상호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상호에 대한 전용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 상호 사용권과 상호 전용권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우리 그 유인물 7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상호권의 기속 주체. 그래서 그럼 보세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상호의 기속권체 이렇게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뭐라 그럴까요? 당연히 상호권자죠.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상호권자. 그래서 이 상호권도 우리가 재산권으로 보겠죠. 네, 인격권에 대해서 그 내용에 보면 자 아까 우리 그 상호가 등기가 됐을 때 좀 우리 입증 책임도 완화되면서 더 강한 보호를 받는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드렸는데 그러면 이 상호 사용권이든 전용권이든 둘 다 상호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상호권이다. 상호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호권이다. 일단 이거 등기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다 사용할 수 있고 나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가 되어 있다 해서 특별히 사용하고 등기가 안 되어 있다고 사용 못하는 게 아니라 상호 등기가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떠나가지고 사용하는데 문제 없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적법 사용권이에요.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구나 아무나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 사용권이라 합니다. 적극 사용권.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상호를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걸 골라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극 사용권. 적극 사용권. 자, 이거와 반대되는 게 바로 상호 전용권인데 거기 보시면 얘는 소극적 사용권이에요. 왜? 자기만 사용하니까 소극적 사용권. 그럼 등기가 되었다고 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상호 전용권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우리 아까 배웠던 게 바로
타인이 부정 목적으로 사용했다. 그 나만 사용해. 내가 이제 옛날부터 이 상호를 뭐 예를 들어서 땡땡 순두부 이런 상호를 사용했어요.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 등기를 했는지 여부지. 상호 사용권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전용권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옆에서 뭐예요? 이렇게 땡땡 손두부 이렇게 유사하게 사용해요. 이럴 때 아까처럼 우리 경포 이렇게 횟집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횟집처럼 이분이 A, B가 있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뭐 순두부 뚝배기를 할 수 있고 기분 나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 이거 그만 사용해라. 내가 계속 사용했다. 얘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만 사용해? 나도 사용할 수 있잖아. 관계없잖아. 너는 순두부고 난 손두부인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어떻게 해요? 뚝배기로 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이런 걸 왜 유사상호라 그러죠? 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조카하고 삼촌이 싸운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판결도 재밌는 게 있는데 조카가 이렇게 순두부 뚝배기를 하니까 옆에서 저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땡땡 순두부라고 뚝배기처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붙었어요. 돈 앞에는요 이게 피도 필요 없습니다. 돈은 사실 그렇습니다. 뭐 많으면 좋고 없으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다. 적당히 있고 우리가 이제 평생을 살아가면서 돈의 노예만 안 되면 되는데 또 사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면 진짜 체계적인 경제 생활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공부도 좀 하시고 이게 뭐 경제학과에 배우는 그런 경제가 아니라 우리가 씀씀이를 좀 잘 알고 있는 그런 경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A가 삼촌이 B가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삼촌 왜 이거 혹시 내 걸 도용해가지고 삼촌이 왜 이런 걸 써요? 이렇게 하니까 무슨 소리냐 이놈아. 난 옛날부터 이런 걸 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다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부정한 목적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봐도 있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당신은 부정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없다고 입증하겠죠. 그래서 입증 전화의 문제는 등기 여부와 더 관계되어 있는데 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전형적으로.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상호 전용권이 되기 위한 요건들이 좀 필요한데요. 먼저 우리 유인물에 보시면 요건 상당히 중요하죠.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상호 전용권이 되기 위해서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보시면 권리의 침해 없이 신용적 경제적 가치를 자기 영업으로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판례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신시키려고 하는 이게 아까 했잖아요. 누구든지 타인의 영업으로 오신하도록 하는 의도까지 포함돼요. 의도가 있어야 되겠죠. 의도가 없는데 의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도 없을 때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걸로 안 본다. 그래서 이 부정한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은 이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정 목적에 대한 입증 책임을 누가 지냐? 상호권자가 부담하게 되겠죠.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등기가 되었을 땐 반대로 넘어가겠지만 이런 것들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겨볼까요 여러분? 자, 우리 23조가 나와 있는데요. 23조에서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동종영업으로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의 등기상으로 사용한 자, 이 사람은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이 추정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번복될 수 있죠. 일단 추정한다 이 말입니다. 본다가 아니라 추정된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내가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된다. 왜? 등기된 상호를 이 사람이 무단히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입증 책임의 문제가 어떻게 해요? 이분에게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타인의 영업으로 오신할 수 있는 상호를 해야 된대요. 타인의 영업으로 오신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해야 돼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그래서 여기는 유사상호도 포함된다. 아까 경포 횟집, 경포대 횟집 같은 유사상호예요. 누가 봐도. 그 다음에 땡땡땡 순두부, 땡땡땡 선두부. 예. 그래서 뭐 서울 뚝배기 집 다 같은. 우리 요즘 TV를 보더라도요. 어떤 TV 예체에서 뭐 지상파든 종편이든 뭐 트로트에 대한 이 노래들이 많이 이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면 다른 이제 경쟁사가 되는 프로그램도 어떻게 돼요? 그렇죠. 네. 비슷하게 제목은 다르지만 좀 비슷하게 우리 뭐 미스터 미스 트로트 하면 뭐 옆에서는 뭐 트로트 뭐 신이다 뭐 이렇게 하듯이 좀 이렇게 분위기를 맞춰갑니다. 그래서 우리 상호 같은 경우도 이쁜 상호가 있으면 쓰고 싶은 게 욕심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경영을 하고 싶은데 상호가 기억난다 그러면 무조건 등기를 하고 사용하는 게 법적 장치가 안정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는 우리가 말씀드렸죠. 상표와 구별됩니다. 얘는 트레이드 마크라 그러고 얘는 트레이드 네임. 상호에 관한 분쟁은 우리 상법이 적용되고요. 이 상표에 관한 분쟁은 상표법이에요. 특허법. 이거 우리 뭐야? 상표법, 우리 특허, 저작 이런 것도 우리가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지적 저작권 또는 지적재산권 이런 걸로 하잖아요. 여기에서 다루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삼성 하면 휴대폰의 S20 이런 것들이 바로 상표화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S20 나는 뭐 스몰 S20 이래 썼는데 이러면 말이 되면 이게 상표에 도용되는 거죠. 상호인데 심성 이게 뭐야 이게 이런 것 일단은 지금 상호 전용권을 하고 있고 이 상호 전용권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셨죠?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타인의 영업으로 오신할 수 있는 상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여기에 유사상호도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런 뭐뭐뭐 땡땡 순두부 손두부 뭐뭐뭐 횟집을 반드시 그러한 상호를 가지고만 있으면 뭐예요? 그렇죠. 사용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 부정한 목적에는 반드시 의도가 불순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의도가. 그래서 우리 형법을 공부할 때도 이게 고의범을 처벌하잖아요. 그죠? 고의.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을 우리가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의도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타인의 영업으로 오신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해야 되고 오신할 수 있어야 되고 유사상호도 포함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상호를 어떻게 해야 된다?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상호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호권은 상호 사용권. 얘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 사용권이고 적법하게 사용한다. 그 다음에 상호 전용권은 나만 사용한다. 소극적 사용권이다. 소극적 사용권이다. 이해됐습니까? 요건이 있다.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오신해야 되고 세 번째 사용하고 있어야 된다.
어쨌거나 이 상호권의 상호 사용이나 상호 저용권은 전부 다 등기와 무관하게 인정된다. 등기 유무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숙지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8페이지에 또 오시면 여러분들이 뭘 보시냐면 이 상호의 양도는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상법은 원칙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영업을 폐지합니다. 사실상 폐업도 똑같아요. 이럴 때 양도할 수 있어요. 뭐 안 하는데 뭐. 그 다음에 영업과 함께 할 때, 영업을 넘길 때, 함께 할 때. 그래서 우리 CF 컨퍼런스를 보시면 영업 계속 상호만 양도한다. 영업은 자기가 계속 장사를 하면서 상호만 넘긴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영업은 A가 하고 상호는 B에게 넘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상식적. 그러나 상호 없이 영업만은 양도 가능하냐?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상호 양도도 의사표시가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양도는 우리가 물건을 넘길 때는 또 뭐 그렇죠. 우리가 물건 같은 걸 넘길 때는 우리가 판매한다 이런 말 쓰죠. 근데 우리가 권리 같은 걸 넘긴다, 판매한다 말을 안 쓰고 이때는 양도란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 이거는 우리 저작법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상호의 양도는 어떻게 해요? 네,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인 경우 영업을 폐지하거나 함께하는 경우, 영업을 함께하는 경우, 그리고 영업을 A가 하고 상호는 B에게 주고 이런 거 안 하고 영업은 계속하고 상호만 넘긴다. 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업과 함께 할 때, 같이 넘길 때. 이때 된다 이 말입니다. 상속은 우리 이 상호에 대한 상속 등기 불문하고 상법에 규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자, 기타를 보시면요. 상호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인가? 개인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제 다음 학기 회사법을 배우는데 우리 회사를 만들 때 가장 먼저 작성하는 게 정관을 작성합니다. 이 정관의 작성은 뭐냐? 정관은 상사 자치 규범으로서 우리 계약 같은 겁니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뭐 동창회를 하든 그다음 모임을 하든 우리 회칙을 정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된다. 정관이 된다. 그럼 이 정관에 뭐가 적냐? 절대 목적이 적어요. 그 다음에 뭐 상호가 뭔지, 그 다음에 수권, 주식, 이게 뭐 일단은 이런 게 있다 알아두시고, 목적은 우리가 뭐 출판업을 한다. 상호는 A 주식회사다. 어디에 적는다? 정관에 적는다. 근데 사업을 하다가 A 회사가 B 회사와 합병을 해서 우리 상호가 AB 주식회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정관에 적어야 돼요. AB. 그럼 못해요. 이 정관을 변경이 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 정관을 막 바꾸는 게 아니라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있어야지만 이 정관을 변경할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개인 상호는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거기 이제 회사는 정관이 변경된다. 이해됐습니까? 정관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A 주식회사가 AB 주식회사로 됐을 때 내용이 변경 왔을 때 주총 특별결의에 의해서 어떻게 변경합니다. 등기도 해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상호를 폐지한다. 명시적, 무시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됩니다. 폐지하더라도 등기가 필요하고 말소 청구도 할 수 있다. 뭐 당연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상호 폐지에 대한 뭐가 있냐? 바로 의제가 있다. 의제. 자, 그래서 의제란 말은 상호 폐지를 한 거와 같이 봐준다. 우리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보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몇 년간? 2년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제가 상호로 했는데 저건 뭐
간판만 걸어놓고 사용하지 않네. 정당한 이유 일시 이럴 때는 이제 얘가 이 상호를 더 이상 안 쓰는구나를 우리가 추정하는 게 아니라 폐지한 것으로 간주 본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정당한 사유가 뭐냐? 천재지변, 자금 부족이라는 일시적 사업 중단 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천재지변, 지진이 났다, 뭐 이렇게. 그다음에 자금 부족으로는 일시적 사업 중단. 일시적 해외여행으로 갔다, 해외여행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 이제 상호권에 관한 상호에 대한 전반적인 이행이고, 이 상호에 대해서 특별히 파생되는 게 바로 명의대여자 책임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예. 자, 일단은 여러분 여기까지 보고 아까 우리 보지 않았던 이 조문에 있는 내용을 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조문 제가 여러분에게 프린트하라고 올린 조문 상업 사용인에 대해서 우리 한번 배웠던 거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고 지금까지 상호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문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10조에 오시면 지배인의 선임입니다. 그래서 이 지배인은 우리가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해서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상인 동그라미 칩니다. 지배인의 선임은 누가 한다? 상인, 또 다른 말로 영업주가 한다. 이걸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배인의 대리권, 이걸 줄여서 지배권이라 합니다. 지배권은 영업주의 가름에서 상인의 대신해서 내묻힙니다. 그 영업에, 이 그 영업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틀려요.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지배권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해임할 수 있다. 그래서 뭐야?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이나 물건 점포 판매 물건 판매 사용인, 이런 사람들은 누가? 상인도 할 수 있겠지만 지배인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그 다음 사망, 11조 사망 중요하죠. 지배인의 대리권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지배권의 제한에 대해서 악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선의인가 악의인가 이 입증 책임의 문제가 또 별도로 생긴다. 이런 걸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법조문을 보면서 우리 했던 공부들이 이제 여러분 기억나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이게 법조문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이 법조문에 있는 내용을 해설하거나 풀어놓은 게 바로 우리 교과서나 뭐 강의 자료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뭐 법원에도 판단할 때 뭐 판결을 몇 조에 의해서 판결합니다. 이렇게 하지. 갑자기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서 시켰다.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판단의 법은 근거는 법이 중요하다. 그 법은 바로 법전 코드를 말하고 있다. 여러분도 이렇게 습관을 들이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 지배인을 보세요.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을 공동으로 해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공동 지배인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전항의 경우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A, B가 있는데 1인에 A에게, C가 A에게 하든 B에게 하든 의사표시에 효력이 있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거 무슨 대리예요? 이게 수동 대리고. 네.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다는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능동 대리. 자, 지배인의 등기는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가 13조입니다. 소멸에 관해서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이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자, 표현 지배인의 표현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 표현 지배인은 뭘까요? 외관을 신뢰했다. 본점 또는 지점에서 밑줄 쳐봐요.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만 할 명칭을 사용한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이걸 표현 지배인이에요. 다만 재판상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았다. 즉 재판 외 권한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지배인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세 가지 뭐였어요? 외관 존재, 외관 부여, 외관 신뢰가 있다.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뭐 당연히 상대방이 아이일 때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저놈이 아직 지배권이 없네. 이거 죄송합니다. 알고 있을 때는 뭐예요? 네, 그렇죠. 굳이 그분을 어떻게 해요? 보호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그다음에 15조, 16조 읽어보시고 17조 같은 경우가 뭐냐? 바로 그거예요. 우리 지배인의 의무. 그래서 우리 아까 보았던 거 보시면 1항 상업 사용에는 영업주의 허락 없이 영업주의 허락이 있으면 되겠네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 동그라미 치세요. 영업주의 영업불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여기는 뭐예요? 경업 금지의 의무를 말하고 그 다음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나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이 되지 못한다. 그럼 유한책임 사원이 되겠네. 허락이 있으면. 허락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겸직금지를 합니다. 그래서 17조 1항은 경업금지와 겸직금지를 합니다. 이걸 토탈해서 우리는 뭐라 하냐? 좀 적어볼까요? 경업 피지 의무라 뭐 이렇게 합니다. 피지 의무. 자, 그래서 2항에 보시면 효과인데 상업 사용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거래가 동그라미 칩니다. 자기 계산일 때는 동그라미 칩니다. 영업주의 계산으로 보고. 자, 그 다음에 제3자의 계산 세모 칩니다. 일 때는 이득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세모 치고. 바꿔서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무가 서로 바뀌었을 때 참 죄송합니다. 의무가 바뀐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이 서로 바꾸어서 제가 시험을 낼 수 있겠죠. 예컨대 상업 사용인의 의무에 대해서 자기 계산일 때는 이득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어요. 제3자 계산일 때. 자, 이걸 뭐라 한다? 옆에 적어보세요. 우리 2항에다가 개입권, 탈취권. 자, 이렇게 전항의 3항 보시면 전항의 규정은 영업주로부터 사용인에 대한 계약 해지 손해배상을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별도의 이 탈취권을 행사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의 문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4항에 보시면 이 전항, 제2항의 규정, 이게 뭐였어요? 탈취권 또는 개입권이죠. 규정은 영업주가 그 거래를 한 날로부터 2주간, 그 다음에 있은 날로부터 1년간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이 조문을 보면 이제 조문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조문은 이제 순서가 없이 제목, 테마 위주로 이렇게 쭉쭉쭉 되어 있지만 우리 교과서나 강의 자료는 이걸 또 체계적으로 순서를 잡아서 이렇게 써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조문을 보시더라도 여기는 이런 테마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고급 시험, 뭐 변호사 시험이나 법무사 시험 봤을 때 혹시라도 이게 2차 과목일 때는 어떻게 돼요? 네. 이게 옛날에 이제 서술형 시험이 있을 때는 이렇게 법전을 준다. 그럼 이런 내용을 쭉 봤을 때 여러분이 쭉 쓸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함양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법전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 판례는 법원에서 법적 분쟁을 판결을 한 거죠. 이럴 때 법원은 어떻게 해요? 이 판례 이 법조문의 이 조문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다음에 사실관계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서 내렸기 때문에 반드시 그 판단 근거도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좀 배웠던 뭘 공부하냐? 이 상호에 관한 조문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상호 선정의 자유다. 상인은 성명 기타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와, 성명도 되고 그 다음에 기타 명칭으로 할 수 있다. 이 상호 선정은 뭐라고요? 자유다. 우리 했잖아요. 입법.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자유주의를 말하고 있구나. 회사의 상호. 회사는 한명합자 유한책임 주식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이거 봤을 때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죠? 18조에 대한 예외가 아닌가? 그렇죠. 그 다음에 20조. 회사의 부당사용 금지. 회사가 아니면 회사의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19조, 20조는 묶으세요. 회사가 아니면 회사임은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18조에 대한 예외다. 그 다음에 21조 보세요. 상호의 단일성. 동일한 영업엔 단일 상호를 해야 한다. 아까 대점 말씀드렸죠? 지점의 상호에는 존속관계를 표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자유가 없다. 그래서 19, 20, 21조. 그 다음에 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금지. 그래서 이 18조의 선정의 자유주의인데 우리가 19조, 20조, 21조, 23조가 예외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따라오시죠? 그래서 18조가 우리가 이 상호 선정의 자유, 예, 상호 선정의 자유. 자, 그래서 예외가 19조, 20조. 그래서 회사가 아니면 회사에 대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 다음 상호의 단일성, 동일한 상호에 대해서는 단일 상호를 하고 지점, 본종은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를 금지시키고 있다. 그래서 1항, 자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 동그라미칩니다. 부정한 목적, 이게 부정한 목적이 그거예요.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부정한 목적이 뭐예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바로 뭐라? 네, 바로 부정한 목적입니다. 이거 입증 책임을 누가 지냐에 따라서 상당한 법적 효과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2항 보세요. 1항의 규정에 위반한 상호를 사용한 자가 있는 경우에, 지금 뭐예요? 부정한 목적이 들켰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이로 인해서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염려가 있는 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등기한 자까지 이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청구만 가능한 거지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돼요? 뭐 청구만 해서 바로 폐지되는 게 아니죠. 일단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3항, 2항의 규정에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그 폐지해. 그 상호 쓰면 안 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또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자, 중요한 얘기를 또 하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조문이 18조에 대한 선정의 자유의 예외가 3가지 있었어요. 19조, 20조. 회사가 아니면 회사의 상호를 사용 못한다. 두 번째, 동일한 영업의 단일 상호. 세 번째,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 금지. 23조.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23조는 또 뭐가 중요하냐? 상호 전용권과 관련된 게 바로 23조다 이 말입니다. 뭐와 관련되어 있다? 상호 전용권. 이해됐습니까? 상호 전용권이 아까 뭐였어요? 상호 전용권. 그렇죠.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판례는 의도가 있어야 되고 벌써 잊어본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오신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걸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상호 전용권하고도 관계된 상당히 중요한 조문이 바로 23조입니다. 23조 대박이에요. 대박. 너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왜? 상호 전용권과 관련됐고 상호 선정의 자유주의와 관련된 조문이 바로 뭐라? 바로 23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조하면 시험에 낼까 안 낼까? 당연히 내겠죠. 이런 거 안 내면 뭘 냅니까 지금?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안 내면 제가 뭘 내요? 네? 진짜 주무시다가 벌쩍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시험 얘기하니까. 자, 그래. 자, 그래서 다시 23조 4항 보시면 동일한 특별시, 강력시, 시군구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 사용 것으로 추정된다. 일단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 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번복하기 위해서는 반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보시면 추정되는 자, 네가 부정한 목적이 있다. 내가 등기됐으니까 너 부정한 목적이 있어. 그럼 이 상대방이 난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어떻게 된다고요? 아우, 반증을 제기해야지만 깨지잖아요. 추정은. 여러분 추정하고 추정. 일단 추정. 우리가 이제 그래 우리 이제 경영학과 학생들도 있으니까 보십시오. 친절한 박한성입니다. 우리가 법조문을 본다 보면 본다, 뭐뭐 본다 할 때는 간주한다, 의지한다. 얘는 어떠한 사실에 반증이 있어도요. 번복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추정한다는 말은 이 반대 증거가 있으면 번복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증이 있어야 된다.
반증이 있어도 번복 안 되고 있으면 번복된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 A, B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부부다. 그런데 이제 여행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했다. 바다에 추락했다.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이게 200명이 타고 있으면 전부 다 동시 사망으로 추정됩니다. 동시 사망으로 같이 죽은 걸로. 그 동시 사망하면 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동시 사망은 이렇게 동시 사망은 추정합니다. 같이 죽은 걸로 동시에 죽은 걸로 봐요. 그 나중에 보니까 B가 어떻게 해요? 녹음기가 있었어요. 그 녹음을 틀어보니까 먼저 울고 있어요. 그럼 누가 먼저 죽은 거예요? 얘가 순차적인 사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 증거가 있을 땐 추정이 깨지지만 추정이 반대 증거가 없으면 안 깨지는 게 추정이에요. 반증은 뭐예요? 반대되는 증거. 얘는 간주는 번복되지 않는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된 상호를 사용한 자가 A가 있으면 이거 부정한 목적으로 B가 사용하고 있다. 일단 얘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걸 추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추정이 깨지기 위해서는 얘가 반증을 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반증을 못 되면 얘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법학과 우리 학우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경영학과 학우님들 어떻게 법에 대한 흥미가 좀 있어지나요? 이렇게 법학처럼 딱딱딱 떨어지고요. 재미있는 학문은 없습니다, 여러분. 희열을 느끼실 겁니다. 진짜예요. 네. 자, 그렇게 봤고 24조는 우리가 따로 이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상호의 양도 보세요. 25조.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하는 경우. 자, 영업을 폐지 동그라미 1번 함께할 때 양도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당연히 대항하지 못하죠. 26조.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몇 년간? 2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이를 뭐야? 폐지한 것으로 본다. 이게 나오잖아요. 본다. 동그라미 본다. 그럼 뭐예요? 본다는? 그쵸? 폐지, 간주, 의지한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방금. 27조 상호 등기의 말소 청구. 상호를 변경, 폐지한 경우 2주 내에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 등기하지 아니한 때는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가태료 제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럼 상속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지 않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예, 바로 24조 바로 명의대여자 책임이에요. 왜 얘기 보지 않았나? 얘는 또 별도 상당히 중요한 논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 다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조문을 딱 봤죠? 조문은 이제 이 명의대여자 책임은 우리 유인물 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여기와 이제 상호 등기를 우리 같이 할 겁니다. 할 건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법조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쭉 보시면요. 우리 같은 18조, 19조, 20, 22 다 보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22조 보세요. 22조 보면 상호 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강력시에서 상호를 등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가등기 있죠. 우리 아까 가등기 공부했죠. 이 가등기는 무슨 뜻이에요? 본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준다.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이런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우리가 뭐라 해요? 물적회사라죠.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 본점 소유지를 관한 등기소에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가등기를 하면 나중에 본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상호는 가등기 자체만으로 본등기와 같은 효력을 준다. 이게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 목적 변경하자 할 때 본점 소유지에 관한 등기소에 상호 등기를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 이전할 곳에 등기소에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사항에 상호의 가등기는 22조의 적용에 있어서 상호의 등기로 본다. 즉 본등기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 이걸 기억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 보세요. 22조의 2에서 1항, 2항, 3항을 보면 주식회사 그 다음에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는
그럼 보세요. 한명합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같은 게 할 수 없다. 이런 뜻이고 2항에는 회사, 그 다음에 사망도 회사 이런 것들은 뭐 상호나 목적 변경하거나 본점 이전할 때는 모든 회사, 상법상 모든 회사, 즉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설립하고자 할 때는 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만 가능하다. 이걸 기억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예. 이렇게 쭉 보면요, 우리가 그 교과서를 또 한번 우리 지금 이해도 했어요. 제가 강의에 있는 내용 강의 안으로 수업했고 또 이 조문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수업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해도 그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3회독 이렇게 해도 복습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에? 자동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복습말이 살 길이다. 이해됐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명의대자를 잠깐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 등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서 만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